이번 시간은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 좀 떨립니다. 제가 너무나 사실 좋은 말씀을 이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었던 정말 존경받는 기업인이시고 정말 존경받는 어른이신데,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36세의 당대표가 이 토론 배틀을 통해서 당 대변인을 공정 경쟁으로 선발하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또 이제 그 배틀에, 그러니까 그 공개 오디션에 도전한 또 이 사람들의 이 면면이 이 대한민국 언론에서 이 기사화가 보도가 되고 하면서 또 그런 여러 그 반향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언론이나 뭐 이런 곳에서 연락을 좀 많이 받으셨죠? 네, 무작위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더라고요. 먼저 제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어제 면접 끝나고인가요? 아, 그 전. 제 왼쪽에 있는 일요일날 강남역에서. 화면에? 네, 강남역. 그분이 이제 거리 토론, 자유 토론하는 거. 네네네. 그분이 지나가다가 제가 이제 토론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강남에서 그 시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네. 질의응답을 나누는 건데, 거기 이제 참여를 하신 거죠? 네네. 참여서는 종이에 이제 적어라 그래가지고 적었더니 제가 일곱 번째예요. 네네. 그래서 줄 서 있다가 제 차례 때 제가. 네. 근데 어떻게 참여를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원래 제가 이제 고교연합 네. 회장인데, 고교연합에서는 강남역 세 가지 출구에서 네. 그 1인 시위를 합니다. 네. 그리고 저 송해거리에서 하고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도 1인 시위를 토요일, 일요일 날 하는데, 네. 거기를 제가 가서 위로를 해줘. 같이 동참하고 위로하고, 네네. 또 이제 때때로 저녁도 같이 먹고. 네. 그러다가 저기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가신 거구나. 네, 바로 우리가 시위하고 하던 그 강남역에서 사람들이 잔뜩 몰려있어 가보니까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원래 또 평소에도 저렇게 모자를 거꾸로 쓰세요? 네. 평소에 거꾸로 잘 안 쓰지만, 그때는 제가 이제 토론으로 가는데 누가 확 거꾸로 세워줬어요. 저게 요즘 젊은 친구들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저도 젊었을 때는 저렇게 많이 했죠. 저 당시 어떤 말씀 하셨어요? 이준석 대표에게? 문 정권이 들어서는 네. 이게 국가 부채가, 네 가지 얘기했습니다. 국가 부채가 1,000조 이상 늘었는데, 네. 그건 누가 갚을 거냐. 여러분들 다음 세대가 다 갚을 거다. 네. 다음 세대한테 부채는 다 넘겨놓고 네. 현 정권에서는 이지저지해서 그냥 흥청망청 돈 벌어먹은 그런 정권 아니냐. 두 번째로는 세대별, 계층별, 남녀, 성별, 편가르기, 갈등만 조장한 정권이다. 세 번째로는 네. 집 없는 청년들 영원히 집 못 갖게 하고 그냥 화병, 울분에 토하게만 만든 정권이다. 네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제가 지금 뭐 한강의 기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더라고요. 네네. 지금 문 정권이 정체적으로 경제를 파멸시키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 청년들 일자리 창출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경제 정책만 제대로 하면은 네. 5년 내에, 이준석 대표한테 제가 제안했죠. 5년 내에 네. 계속적으로 5% 이상 성장을 해서 5년 내에 G5, 세계 5대 경제대국이죠. 지금도 10대 경제대국 아닙니까? 네. 7대까지 갔었습니다, 한때. 그러니까 5대 경제대국, 그걸 어떻게 어느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네.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거죠. 네. 거기에 진입하게 하겠습니까? 하고 제가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이거군요. 제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 왼쪽에가 지금 이제 화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저 당시 이제 강남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저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저렇게 웃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서 이제 제안을 했죠. 그렇게 웃으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토론 배틀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면서 허허허 하고 이준석 대표도 웃었는데 진짜 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네.
근데 토론 배틀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그 토론 배틀은 그럼 어떻게 나갈 생각을 그런 결심을 하셨어요? 젊은이들이 많이 오겠지만 네. 이게 물론 젊은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활동짓게 이제 일을 해 나가야겠지만 네. 그래도 세상을 오래 살고 사회적인 경륜이 있고 인생의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해요. 같이 나가야죠. 이렇게 젊은이들을 감싸고 힘이 돼서 같이 나가야 크게 네. 성공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참 이게 지금 젊은 친구들이 열광하고 있어요. 지금 이 회장님의 이번 이 나는 국대다 하면서 이 국민의힘 대변인 그 오디션에 참여하신 것을 가지고 열광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이게 강남 그 당시에 마지막 그 사진이고, 바로 제 반응을 제가 인터넷에 지금 친구들이 올리는 반응을 제가 캡처를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보수의 혼이 들썩인다. 해서 야당 대변인 공개 채용에 18세 고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문전성시다.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천하의 인재도 다 몰리고, 또 가슴에 이름표를 붙이고 시험장에서는 긴장되는 모습을 그렇게 시험장에서는 그 긴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참 이게 설렌다 하면서 나이, 성별, 지역 출신 등 아무것도 안 따지는 그런 박력의 향연, 이게 진정한 보수주의의 잔치판이다. 청춘의 본질도 이와 같다 하면서 그 회장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저 최인호 군 바로 뒤에 앉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네티즌은 이 사진을 보니까 전유리인다. 국민의힘 국민 토론 배틀 대기실 사진을 보니까 전유리인다.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은퇴, 그리고 탄핵 사태를 기점으로 다시 시민의식에 불이 지펴졌다는 민계식 옹과 그 앞에 청년 최인호 군. 최인호 군은 일명 인헌고 사태 때 학교에 선동적인 반일 교육에 반기를 든 그 청년이다. 모든 스펙, 모든 백그라운드 내려놓고 실력 하나로 평가를 받겠다는 80 가까운 어르신과 20대 청년, 그들이 한 장에 담긴 아름다운 컷, 다시금 정치를 민의의 정당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2021년형 르네상스가 되기를, 이라고 하면서 이 젊은 친구들이 지금 올리는 게 너무 많아서요. 제가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다 읽을 수도 없고, 근데 이 정말 멋진 사진이라는 겁니다. 이 최인호 군과 회장님이 이렇게 같이 대기실에 앉아 계시는 이 사진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공유가 되고 있어요. 남녀노소 감동입니다. 놀랐습니다.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와 현대중공업 회장을 역임하신 노 신사께서 이렇게 도전하심에 가슴이 뭉클합니다. 나는 이분이 정말 진심으로 존경스럽다. 대기업 회장까지 하신 분이면 내가 이런 걸 왜 해? 이런 데를 왜 나가? 이럴 만도 한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셨고, 또 기자들 힘들까봐 의자에 앉지도 않고 바닥에 앉아서 눈을 맞추면서 인터뷰를 해주셨다. 이런 분이 진짜 어른이시다. 이게 다 2030 세대가 지금 인터넷에 이런 게 엄청 쏟아집니다. 변호지 못한 사람 너무 황송합니다. 송구스럽고 황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네. 참,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것도 또 아까 올라왔더라고요. 이거 마라톤 평소에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마라톤을 제일 많이 뛴 10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한 400회 넘었을 겁니다. 370여 회까지 제가 세다가 많았으니까. 네. 그래서 또 이 젊은 친구가 회장님이 뽑혔으면 진짜 멋졌을 것 같은데 합격자 명단에서 봤더니 없어서 아쉽다 하면서 다 떠나서 정말 이 동등한 위치로 경쟁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었다 하면서 저 마라톤 달리시는 사진을 같이 이 친구가 올렸고요. 제가 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참 이게, 그리고 이거는 좀 약간 옆길로 새는 겁니다만 좀 여쭙고 싶더라고요. 이 민계시공의 왕 회장이 일화다. 이 정몽준 회장이 10년 동안 스카우트 제의를 했는데 거절하니까 아버지인 정주영 회장을 데리고 출근하는 사람의 집까지 찾아온 적이 있다. 실화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는 커뮤니티인데 1990년 4월 3일 이른 아침에 회사로 출근하려고 문을 열고 나섰더니 키가 큰 두 사람이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정주영 명예회장과 정몽준 회장이었다. 제가 진실을 얘기해도 됩니까? 네네네. 지금 말씀 주시죠. 네. 현대로 오라는 것은 10년간 제안을 받았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정몽준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사주죠, 그분이. 네네.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생년이 10년 차이가 나고.
네. 또 대학교 10년 차이가 나고 ROTC 10년. 저는 3기, 그분은 13기. 또 MIT 가서 공부한 것도 10년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상한 인연으로 이제 상당히 친근감을 느끼고 서럽게 지내왔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분이 일을 하고 있으면 저거 대구 있을 때 네. 그 서울역 앞에 빌딩 있죠. 거기서 일을 하고 있으면 차나 한잔 마십시다 하고 전화를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사무실 가면 그분 사무실이 이제 계동에 있는데 옆으로는 창덕궁이 보이고 뒤로는 중앙고등학교 뭐 이러고 보이는데 네. 내가 왜 이 사무실을 쓴다. 내 모교가 보여서 그렇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하다가 차 마시고 그러다가 이제 끝판에는 자 이제 그만 오시죠. 그럴 때마다 제가 장수가 어떻게 싸우다가 말을 바꿨답니까? 네네. 그리고 사양을 했었는데 김우중 회장님을 따라다니면서 김우중은 저보다 4년 선배인데 네. 저를 뭐 전문의 부장이 안 부르세요. 임마, 좀마 그렇게 가까워요. 그 정도로 근데 친근하게. 네. 네. 근데 그분한테 네 가지를 제가 3년 동안 꾸준하게 제안했습니다. 첫째가 기술 개발해야 한다. 기술력이 한계가 오면 성장이 멈춘다. 네. 두 번째가 핵심 역량에 집중해야 한다. 아, 너무 벌려서 겁이 난다. 세 번째가 우리 이름으로 수출하자. OEM을 하거든요, 대부분 다. 그리고 네 번째가 아프터 서비스 강화하자. 이 네 개를 갖다가 3년 동안 연속해서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네. 근데 그분은 뭐, 그분이 어떻게 답하는 건 너무 장황하니까 그래서 한더라도 그냥 그게 반출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기술 개발이 필요 없다면 전 기술을 하겠다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정 의원님께 제가 다시 한번 뵙자고 그랬는데 저를 만나자마자 명예회장님실로 데려가세요. 아. 네. 네네네. 명예회장님께서 저를 보자마자 내일부터 근무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울산에다 막 전화를 거시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제가 옮기더라도 네. 그때가 4월이니까 뭐 9월이나 연말까지 정리를 다 하고 네. 쭉 연구하고 프로젝트 같은 거 다 제가 앞서 하도록 해주고 그러고 떠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속으로 큰일 났구나 그렇지만 그거 거절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로 바로 울산에 내려가서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아주 탐복을 했죠. 네네. 명예회장님의 그 추진력이나 그런 네. 건 정말 탐복을 했습니다. 네. 또 마저 사진 좀 더 볼까요? 이게 정말 많이 지금 막 이 친구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데 면접장 들어가는 민계식님 하면서 이 사진을 이 면접장 앞에서 앉아 계시는 거죠? 대기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진을 쫙 올리면서 기업 사장님이셨는데 늘 면접관의 입장에서 이제 다시 면접을 보는 입장으로 사람의 삶이란 민계식님의 용기 있는 도전을 응원하고 본받겠습니다 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올려주고 있고 댓글도 다 그래요. 와, 대기업 사장님 면접을 보시네, 진짜 대단하시네 하면서. 근데 이 면접까지 참여하는 거는 또 정말 각오가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사람마다 다 자기 인생 철학이 있죠. 네. 그 예수님이 나기 70년 전에 로마의 네. 유명한 철학가가 네. 운명은 도전하는 사람의 편이다. 네. 신은 도전하는 사람의 편이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몇천 년 뒤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평생 한 번도 실수가 없다는 사람은 네. 평생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우선 도전하고 봐야죠. 그 명예회장님, 정주영 명예회장님의 철학. 네. 그러니까 이 사업 철학이죠. 그거 맞습니다. 해봤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 당일에 면접 당일에 네네. 우리 이제 기자들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네. 좀 더 관련 말씀 좀 주시겠어요?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그런 그 일념으로 참여하신 것도 같네요. 네. 면접을 볼 때 네. 면접위원들이 물어본 걸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다 지났으니까 네네. 다 16강 다 뽑았으니까 지금 괜찮겠죠. 네. 젊은 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들어갔는데 네. 젊은 사람한테 먼저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을 하면서 저거 내가 진짜 질문 받았으면 좋았을걸. 그게 뭐냐면 바로 앞에 네. 문 대통령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좀 우물쭈물하고
핵심에 맞지 않는 뭐 그런 걸 네네. 장하게 해요. 저는 그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야, 나라면 대통령 취임식 때 취임사를 뭐라 그랬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네. 그렇게 했습니까? 난 이 말을 하고 싶고 또 제발 청년들한테 희망을 좀 달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네. 청년들한테 희망을 좀 달라.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건 제게 온 질문이 아니고 네. 제게 온 질문은 말해도 될까요? 네네네. 말씀 주세요. 네. 당의 결정과 본인의 생각이 다를 때 당의 결정에 승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철학을 얘기했죠. 프랑스의 3대 천재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수에 의존하지 않는 단일은 압제고 단일에 귀착하지 않는 다수는 혼란이다. 네. 그게 300년 전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빵세 명상록에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걸 읽으면서 하도 감명을 받아서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네. 네네. 그러니까 물론 토론은 논의는 아주 민주적으로 허심탄회하게 마음대로 얘기하고 토론을 해야겠지만 그 토론 결과를 모두 종합해서 합리적인 결론이 딱 내려지면 그거 승복해야죠. 그거 승복하지 않고 조직이 되겠습니까? 그걸 승복하지 않고 불평하고 또 딴 얘기하고 나가서 난동을 부리고 그러면 네. 그 조직은 깨지고 조직이 조직다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아무리 제 사견과 다르더라도 승복을 하고 적극 지원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런 겁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 이제 회장님의 이 도전에 되게 감동받고 또 멋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 사장, 대표이사 이런 것까지 다 하시고 면접관으로서 쭉 이렇게 CEO로 계시다가 여기에 이렇게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이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도전을 하는 그 자체가 참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정말 놀랍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놀랄 게 뭐 있습니까? 나는 네. 국민이 한 사람이죠. 나도 젊은 사람은 국민이 한 사람 아닙니까? 똑같은 국민이죠.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네. 물론 직영 또 그 협력업체 다 합쳐서 4만 5천 명이 일하는데 거기서 그 최고 경영자였으니까 네네. 에이펙 대우를 해줘요. 에이펙이 뭐냐면 외교관입니다. 그래서 뭐 해외 출장 갈 때도 VIP실에 앉아 있다가 짐 네. 조사도 안 하고 비행기 떠날 때 되면 쑥 나가서 타고 그럴 권리가 있는데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저는 꼭 일반 국민들하고 똑같이 줄 서서 짐 조사 다 하고 출입국 수속하고 그러고 했지. 나도 국민인데 내가 뭐를 잘났다고 그 짓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젊은 사람이나 뭐 저나 세상을 조금 좀 살아서 머리가 해졌을 뿐이지 똑같은 국민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통념상 네. 야 저런 최고의 그 자리에 앉았던 CEO의 저 어르신이 어떻게 저런 젊은 그 애송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경쟁할 수 있을까? 자존심 상하시지 않을까? 어떻게 저렇게 참여를 저렇게 같이 이렇게 하시지? 전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자존심이라뇨. 그게 자존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네. 그리고 회사에 있을 때도 네. 제가 이제 뭐 출장, 어디 국내 출장하거나 할 때 차 타고 가지 않습니까? 저는 꼭 기사 옆에 같이 앉아요. 그 어려워해. 지금은 저 뒤에 뒷좌석에 앉으시죠. 그러면. 너나 나나 똑같은 회사 사원 아니야? 너하고 나는 사부야. 뒷좌석에 안 앉으셨어요? 앉은 적이 없어요. 꼭 앞에 앉아서 같이 가고, 가다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점심 먹을 때도 꼭 같이 앉아서 같이 먹어요. 그냥 어렵다고 자꾸 절로 가려고 그러고 처음엔 그러다가 네. 나중에는 뭐 이건 이런 분인가 보다 그러고서 아주 편하게 잘 지냈죠. 네. 지금도 뭐 옛날에 비서나 뭐 네. 기사나 뭐 할 것 없이 생일 때면 꼭 서로 연락하고 명절 때면 연락하고 안부 묻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라를 세우려는 일에 대체 뭐 거리낄 게 뭐냐 그러면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청춘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렇죠. 제가 뭐 잘난 척하고 미국의 어떤 시인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하여튼 그 뭐 시를 좋아하니까 거기 보면은 청춘은 생리적인 상태가 아니고 마음의 상태다. 마음이 청춘이면
청춘이다. 그 믿습니다. 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또 보니까 어떤 분이 또 그래요. 회장님께서는 이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로 사회 참여에 다시 눈을 떴다라는 말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제가 그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네. 매년 서너 번은 불려가요. 미래성장 동력회의다. 또 무슨 무역 확대 회의다. 무슨 회의다 많지 않습니까? 네. 가서 참 감복한 대통령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3번을 불려갔는데 네.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뭘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다 끊어버려요. 그 자기 얘기를 한참 해요. 네. 말씀 다 하셨나 보다. 내 얘기 또 오라 그러면 또 다 끊어버리고 네. 그러시는데 전 뭐 과학자니까 그리고 모든 걸 사실 입각해서 하려고 네. 객관적이고 진실 입각해서 판단하려고 아주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네. 쭉 보면은 대면을 해야 해요. 아무리 지금 뭐 온라인 AI가 발달하고 뭐가 해도 네. 페이스 투 페이스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그런 걸 안 하잖아요. 네네. A4 사이즈에 깨알같이 써가지고 장관한테 보내면 네. 장관은 그거 읽고서 거기 지침대로 하는데 사람 하나 자기 사람 하나 제대로 못 붙고 누구누구 추천해서 청와대 올려놓고 그냥 한없이 거기 쳐다보고 있고 그게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는 그 제가 좀 비판을 했죠. 그리고 네네. 그러니까 솔직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불만족스럽지만 탄핵을 받을 일은 안 했다. 이게 제 얘기입니다. 탄핵을 받으려면 헌법에 위배되는 걸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제 주관입니다. 누가 물어봐도 네네. 뭐 저희 양쪽에서 공격을 받을 때가 많아요. 많지만 누가 물어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네. 판단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탄핵을 이제 지켜보면서 사회 참여에 나서게 되신 건가요? 그 경영자 이후의 삶에서? 저는 이제 탄핵 반대 시위를 많이 할 때 네. 헌법재판소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할 텐데 네. 왜 우리가 탄핵을 반대하는데 찬성한다고 그렇게 야단하느냐. 거기다 맡기자. 그런 주의였고 제가 집회에 나온 것은 네. 여기 애국 우파도 있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면접에 참여를 하셨는데 될 거라고 생각하고 참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그 참여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뭐 기대는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대는 안 하고 하여간 실천을 해야 실행을 해야 뭐가 일이 되니까 네, 도전을 해야죠. 되건 안 되건 간에 도전해야지. 네. 도전도 안 해서 뭐 해보나 마나 안 될 거니까 하면 뭐 안 되는 거죠. 네. 담담했습니다. 아주 담담했어요. 지금도 담담하고요. 이 수년 동안 거리에서 뭐 집회도 그러면 이제 하셨고 또 어느 정도는 또 그 집행부의 일원이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데 이준석 당 대표 당선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상당히 좋은 기회죠. 우리나라가 정치 형태를 바꿀 상당히 좋은 기회인데 뭐 아시다시피 그분 비판하는 우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부정선거 없었다.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당하다. 네. 또 뭐 5.18 관련 뭐 해가지고 네. 많지만 저는 그분이 무슨 큰 뜻이 있다고 봐요. 네. 그런 사소한 거 가지고 너무 발목 잡고 할 것이 아니고 큰 뜻을 가졌을 테니까 우리 전 국민이 적극 지원해야 하려고 봅니다. 참. 사실 말씀하신 그 첨예한 그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이슈에서 이준석 대표가 반대 주장을 하고 그리고 뭐 탄핵에 사실상 동조했고부터 해가지고 그냥 X 쳐버리고 아웃 하면서 사라져버려 이러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거에는 동의를 하지 않으셨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편협하게 해서는 안 되죠. 네. 저도 메시지를 몇 개 받았는데 네. 우파 쪽에서 받았어요. 나를 만나는 걸 정말 후회한다. 그런 인간인지 몰랐다. 하는 메시지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셨어요? 그 메시지 받자마자 제가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분한테. 네. 감사하다고, 잘 받았다고, 참조하겠다.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대국적으로 지내자. 네네. 봐라. 그랬더니 또 미안하다고 답이 왔어요. 아. 이번에 그러면 그 토론 배틀을 통해서 대변인을 뽑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도 좋게 그러면 보셨으니까 참여를 하셨겠네요. 아, 그러면 새로운 시도죠. 아주 참신한 시도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에는 경쟁의 장을 만들었다. 근데 뭐 2030도 그렇고 이준석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 일자리를 갖든 어떤 것을 갖기 위해서 공정하게 경쟁을 하면 되는데 그게 무너졌던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분노 같은 거가 이준석을 통해서 나타난 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그 토론 배틀을 통해서 그 관심으로 나타난 거기도 하고 이런 그 평가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우리 사회의 경쟁이라는 게 많이 중시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하죠. 그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 간단해요. 평등, 공정, 정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뭘 바라요? 그걸 바라죠. 평등, 공정, 공정, 정의. 정의. 네. 정의가 살아야죠. 정의. 뭐 제가 그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뭐 얘기할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만. 네. 아니, 말씀 주셔도 됩니다. 저는 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조선 네. 500년 통치 철학이 인이거든요. 네. 인이 아주 큰 명령하게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 그걸 40년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40대 후반에 인자, 네. 사람인의 두 이자 이걸 파자해보면서 아, 사람 간의 관계가 인이로구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그게 정의도 되고 사랑도 되고 모든 게 다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성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성이 참 좋은 점이 많죠. 부지런하고 열성적이고 뭐 정의 있고 많습니다만 아주 모자라는 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만 우리나라 국민성이 좀 향상이 된다면 세계 인류 국민이 될 텐데 네. 첫째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적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페어플레이를 안 해요. 공정하게 하려면 상대방이라도 적이라도 잘하는 건 잘한다 그러고 나는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인정을 해주고 노력하는 게 정의인데 아니 공정인데 페어플레이를 안 하고 상대방은 무조건 끌어내리고 발목 잡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서로 야당 여당이 서로 잘했다 칭찬해 주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아, 참 잘했다 축하한다. 우리는 이렇게 또 더 잘하겠다. 이런 걸 보고 싶고 제일 중요한 게요. 우리나라 국민성 중에 꼭 향상시켜야 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대국적인 마인드가 없어요. 네. 더 큰 걸 위해서 작은 걸 희생시켜야 하는데 제가 최고 경제를 했을 때도 부서 간에 그렇게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을 다 모아놓고 제가 가만히 역적으로 들어오면 서로들 이제 이건 우리가 해야 하는데 저쪽에 하려고 그러고 뭐 책임전 가고 야단이죠.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는요. 그냥 가만히. 네. 그럼 회사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무 말도 못 해요. 그럼 결론이 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님비라는 거 뭐 우리 not in my place 해가지고 우리 마을에는 안 된다, 어쩐다 많이 하죠. 국가적인 걸 위해서는 해야 할 땐 해야죠. 네. 그리고 더 큰 걸 위해서는 작은 걸 희생하는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절대로 희생 안 하려고 그래요. 양보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서로 부서 간에 갈등이 있어서 같이 놓고 얘기를 해보면 더 크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죠? 회사를 위해서. 그럼 이제 답은 사실은 나오더라. 강요하듯이 막 이게 훈계하고 가르치지 않더라도 바로 다 그 큰 질문을 던지면 답은 나오더라. 아, 회사가 잘 되려면 이렇게 저렇게 되는데 네가 왜 그런 걸 주장해?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죠. 할 필요가 없고 회사가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한마디만 딱 하면 결론이 난 거니까요. 또 뭐라 그럴까 이게 저도 제 편견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대화가 조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르신들이 참 이준석 대표를 싫어하셔가지고 저 새파랗게 젊은 놈이 뭐 대표가 된다 그러고 막 어쩌고 해서 잘하나 보자 막 뭐 이러면서 얼마 오래 못 갈 거야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그런 생각을 버려야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대학 졸업 때 뭐 하여간 사회에 나오면은 모든 제 기준 가치 판단이 이렇습니다.
능력 있고 성품 좋은 사람이에요. 나에 구별이 없어요.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능력도 있고 성품이 좋으면 내가 그 사람 지원하려고 따라가야지. 팔로워가 되죠. 네네. 팔로잉을 헐락거리게 리더가 되려고 그러지 말고 난 팔로워가 되죠. 훌륭한 팔로워 없는 리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배경 다 없고 능력과 성품으로. 아, 그럼요. 능력과 성품이 중요한 거지. 능력만 갖고는 안 돼요. 악하니 능력 많은 사람 악한 많아요. 그런 것도 뭐 사회에 하게 되죠. 네네. 성품도 좋아야죠.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뭐 학벌도 좋고 뭐 여러 가지로 또 그 토론이나 뭐 국민에 대한 그 메시지, 정치적 메시지 전달이나 이런 거에서 뭐 여러 그 능력 같은 거는 알겠는데 성품 면에서 좀 싸가지가 없어 보인다. 어르신들을 좀 공경하지 않는 것 같다. 겸손하지 않다. 예의 바르지 않는 것 같다 하면서 좀 이렇게 밉보인 게 많은지 그런 걸 갖고 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회장님께서 그냥 보시기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또 밉상 이미지는 아니었나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아니, 나이 든 사람들이 괜히 우리나라 장유사는 정신이 강해가지고. 실제로 정세균 씨가 얘기를 했죠. 장유유서 얘기를. 네. 장유사는 그게 강해가지고 장유서도 질서를 잡는 방법이 한 가지긴 해요. 네. 근데 그게 중요할 때가 있지. 네네. 지금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네. 괜히 젊은이가 하면 이제 이렇게 특출하게 나오니까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고 이런 면은 있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은 의욕이 많고 활동적이고 하긴 하지만 그 사물을 볼 때 여러 가지 봐야 하거든요. 네네. 이런 면에서 그게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재판을 하는데도 똑같은 된 죄인데 몇 년부터 몇 년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정상 참작이 있잖아요. 정상 참작을 하려면 사물을 여러 면에서 여러 각도에서 봐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세상을 많이 살아온 사람들은 경험을 했으니까 아, 이런 경우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많이 그런 여러 면에서 조명을 할 그런 능력이 더 많겠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게 부족할지 모르니까 그 점에서 나이 든 사람들이 뒤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훨씬 강력하게 나올 수가 있죠. 회장님께서는 그런 또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 현상, 그러니까 이 회장님에 대한 이 젊은 친구들의 이 열광적인 반응들 이런 거에서 저는 또 되게 고무적인 것이 개인으로서 되게 젊은 친구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알려지시는 것을 넘어서 사실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들 있잖아요. 친구들이 코멘트를 한 그 사진들이 젊은 친구들이 정치 커뮤니티예요. 많이 들어오는 정치적인 글을 서로 주고받는 젊은이들의 커뮤니티인데 그곳에서는 태극기 집회부터 해서 연로하신 분들이 그렇게 뭐 탄핵 얘기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욕하는 친구들이거든요. 또. 네. 욕밖에 합니다. 왜 나오셔가지고 저렇게 자꾸 무리한 주장을 하고 저렇게 현실성 떨어지는 주장을 하고 왜 저렇게들 그 뭐라 그럴까 레디컬한 그 성토를 막 이렇게 하시는 거냐 하면서 그 나이 드신 분들의 이 집회 그걸 이제 뭐 태극기 부대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비하 내지는 비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비판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몇 년 전부터 얘기했죠. 아, 몇 년 전부터요? 네, 얘기했죠. 1년 지나면 알지 않습니까? 1년 지난 다음에는 젊은이들이 왜 호응을 안 하는가? 젊은이들하고 자꾸 가서 얘기를 해봐야죠. 네. 제가 좀 자랑스럽습니다만 2008년에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산업계에서는 제가 최초예요. 상금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습니다. 뭐 저는 상금이고 어디 가서 강연하고 해가지고 그 강연료나 상금 받은 걸 제가 가진 적이 없어요. 다 서울 그 모교육고 종교단체고 이제 그런 복지단체에 기증을 하죠. 서울대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1,000원으로 밥을 먹습니다. 밖에 나가면 한 6,000원, 7,000원은 되는 식사인데 1,000원이면 먹어요. 저도 먹었어요. 아침에 1,000원이에요. 그거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누가 했어요? 그거 하는 사람이 한 9명이 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저희들이 기부해서 그걸로 해요. 매년 하죠. 아침 1,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몇십억을 기부했는지 그건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간 개인으로서는 제일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부터 월급에서 얼마를 쫙
여러 학교 이런 데 해왔는데 네. 그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2016년 말에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국가 과학기술 유공자를 선정했어요. 네네. 그중에 선정됐는데 32분을 선정했는데 22분이 죽고 돌아가시고 10분 남았는데 그중에서 기거할 수 있는 분이 네. 한 4-5밖에 안 됐어요. 그 저의 임무 중에 하나가 전국 과학고등학교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해요. 근데 강연은 2시간이면 1시간만 하고 나머지는 디스커션을 하는데 네. 걔네들이 뭘 원하는지 요새 세대가 어떤지 그런 걸 자꾸 저한테 물어봤죠. 물어보고 신문만 던지고 답이 나오길 기다리고 그래서 많이 이제 파악을 한 결과 태극기 운동 이게 정말 나라를 위하는 게 아니다. 네. 그걸 아셨군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얘기해도 저를 매도해요, 오히려. 네, 매도하고 아주 네. 사이비 우파다, 뭐 사이비 애국자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민들이 뭘 생각하는지 알아야잖아요. 야,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그런 것도 그런 그 비판이나 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미 공감을 하고 계셨던 것이네요. 뭐 나라가 위중하고 뭐 당장 태국 들고 나와서 뭐 해야 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고 그냥 지나가면 말이죠. 데이터를 하고 지나가는데 보면 네. 지금이었던데 그따고 저러겠냐고 막 야단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네? 우리가 뭐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너희들 좀 이해해달라든지 네. 부드럽게도 얘기하고 이제 우리 입장을 설명하려고 네. 뭐 그런 건 좋습니다만 네. 근데 그냥 대짜고대로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네. 그러니까 태극기만 보면 신문을 내죠. 야, 참,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뭐 더 어떻게 더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고약한 질문이라 그럴까요? 고약한 질문을 하면서 좋은 답변을 유도를 하려고 제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막 술술술 다 그 말씀을 너무나 속 시원하게 주셔가지고 지금 뭐 지금 저희 지금 펜앤마이크 지금 이 라이브 채팅창도 아주 막 난리네요. 예, 그저 빛이다. 예. 제가 이제 고교연합에서도 1인 시위를 많이 하는데 고교연합 회장이 된 지 한 3기 회장입니다만 2달 됐습니다. 네. 1인 시위 현장에 가보면 여기다 피켓을 두고 다니는데 피켓에 파리 같은 누구 짓밟아 죽여라 이런 걸 하거든요. 그거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라고. 네네. 젊은이 일자리 창출하라. 경제 성장시켜라. 문정권은 국민을 보호해라. 뭐 이런 걸 하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런 거 해가지고 소용이 없다고. 그게 나라 그렇게 해도 나라가 바로 섭니까? 하면서 2달 동안 설득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회장님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금 당면한 제1의 목적은 정권 교체겠습니다. 더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정권을 교체해야 할 제일 큰 이유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땅도 없어요. 부동산 투기해 본 적도 없고 주식도 없고 그냥 죽어라 일만 해서 신제품 신기술 개발해가지고 회사 성장 발전시키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시키는데 그냥 평생을 바쳤거든요.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공과대학 나왔지 않습니까? 네. 공과대학에서는 공장 산업계 실습을 많이 다니죠. 네. 다니면서 우리나라 산업계에 아주 너무 열악한 환경을 보고서 결심을 했어요. 내 전문 분야에 우리나라 산업을 세계 인류를 만들겠다. 그게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제 꿈과 이상입니다. 그걸 목적으로 유학도 가고 외국의 미국의 대기업에서도 이제 그 실습을 쌓았고 우리나라에 와서 경영을 하면서 오직 그거 하나 갖고 저는 6시, 저녁 6시만 딱 되면 아주 급한 일 하면 오지 말아라. 전 중역들이 얘기하고 비서고 다 퇴근시켜요. 네. 제가 커피 타먹고 제가 전화 받고 제가 복사하고 하면서 그때부터 연구개발하는 거죠. 신제품 개발하고. 주말, 국경일, 휴일 그런 때는 뭐 제가 금싸라게 된 시간이죠.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연구개발하고 실험하고 뭐하고. 예. 그래서 뭐 발명도 많이 했고 신제품도 많이 개발해서 회사가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제가 신제품 신기술을 개발할 때 목표.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세계 최고. 항상 모토고 제가 한 건 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당위와 이어진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나라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네. 저는 사회주의가 돼서 상당히 불편하게 산다. 뭐 뺏길 것도 없어요. 부동산도 까먹어도 아파트 하나 있으니까 그거 나가라 그러면 딴 데 가서 살면 되죠. 아 근데 수십 년 대기업 그 임원이셨는데 네. 연봉 많이 받으셨을 텐데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으시다고? 중공업은 연봉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식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요, 주식도 없고. 제가 연봉 올려준다 그래도 네.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관두십시오. 차라리 부사장 제 밑에 사람 올려주라고 그러고 저는 그걸 사양했어요. 그리고 정몽준 의원님이 그렇게 연봉을 많이 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네. 제가 얼마를 받는다 얘기하면 믿지 않는데 네. 그게 매년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에 대기업 그 중업들이 얼마나 받는지 납니다.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래요. 이거 그렇게 한 번. 이거 받으려고 그렇게 죽으라고 일을 해 하면서 그러시는데 사실 근데 그거 얼마 안 되지만 얼마 안 된다고 다른 삼성이나 중업들은 그러지만 네. 대한민국에서 그만큼 많은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을 만족한지 알고 살아야 하잖아요. 만족하는 걸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일만 했어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근데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네요. 문재인 정권도. 그래서 사회주의가 돼도 좀 불편하지 참고 살겠어요. 근데 문제는 시진핑이가 뭐라 그랬어요?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였었다. 얼마 있어서 우리나라를 그냥 번쩍 들어서 중국에 갖다 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도 없어지고 네. 우리 민족도 역사에서 사라져요. 세상에 이런 수치가 있고 조상님을 무슨 면목으로 하늘나라에서 봅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막아야겠다. 현대중공업 계시면서 중국의 그 조선소, 그 중공업이 또 어떻게 또 성장하는지를 추격하고 있는지를 또 기업 현장에서도 누구보다도 또 잘 아셨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 한국과 중국의 관계까지도 이렇게 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보면은 정말 걱정스러우신 것이죠, 그죠? 아니, 뭐, 나라와 민족이 없어지려고 그러니까 좀 제일 걱정스럽죠. 일개 기업 하나의 문제가 지금 아니라 우리나라가 제가 자세한 걸 말씀드리면 거의 다 네. 중국화 됐어요. 유학생들한테 성화권을 준다. 무슨 천혜타운 어디다 지운다. 성관리는 중국 사람이다. 네. 뭐 조선족을 가장한 중국 사람이다. 뭐 등등 해가지고 제가 증거를 이러고 되면 거의 중국화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인호 대사. 네네네. 그분을 모셔다가 우리가 포럼을 했는데 그분이 길게 말씀 안 하시고 호프리스하다 그러고 내려갔어요. 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막아야겠다. 그래서 정권이 교체가 돼야 된다. 제주권은 그러면 절대 안 올바른 된다. 여건이 되죠. 그러려면 이제 분열하면 안 되고 다 합쳐야 된다. 또 이런 또 생각이시겠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은 제가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헌법가치 그걸 존중하겠죠. 저는 사실 그런 것도 여쭙고 싶어요. 저는 이제 제 친구가 현대중공업에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입사하고 나서 이제 사실 회장님에 대해서 레전드다 정말 이 현대중공업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레전드인 분이다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도 그 조남을 들어서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합니다.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그 당시에 어쨌든 학교 나와서 미국이나 뭐 다른 유학을 가셨던 어르신 세대도 그렇고 지금 회장님처럼 기업을 하신 분들도 그렇고 나라를 생각하는 게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약소국의 서름부터 해가지고 이 나라의 어떤 그 학문적인 수준이랄지 먹고 사는 문제랄지 이런 거를 이 나라를 보고 좀 내가 기여하는 것도 있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더 똑똑하고 더 좋은 학교 나온다고 해도 그런 생각이 있느냐? 나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생각을 하느냐? 사실 그거는 좀 부족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어떤 생각이세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요새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물론 저희들은 그랬습니다. 애국심 네네. 그런 것도 많이 갖고 있고 국가에 대한 애착 이런 게 있었는데 뭐 그동안에 그 고교 평준화도 됐고 네. 전교조도 파고 들어갔고 교육이 많이 달라졌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변하면서 요새 젊은이들은 실질적인 관련된 문제 네네. 또 그 이해관계에 집착하는데 그걸 뭐라 그러지 않아요.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그리고 요새 애국심에 호소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국심에 호소해가지고 국산품 써라. 그거 돼요? 야, 진짜 진짜, 품질이 더 좋아야죠. 진짜, 네? 진짜 멋있어요. 쓰지 말아라 그래도 네. 현대자동차가 세계에서 제일 좋고 네. 선박은 세계 제일입니다. 네. 제가 그 젊은 시절에 꿈을 이룬 것처럼 선박은 세계 압도적으로 세계 제일이에요. 네. 현대중공업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됐죠. 현대자동차가 멋지시다. 세계 최고고 네. 철강이 세계 최고고 우리나라 가전제품이 세계 최고고 외국어 쓰라 그래도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돼야지 애국심에 호소하고 국산품 써라. 이거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인데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너도 그 나라를 위해서 그런 생각도 해야지. 그런 생각이 왜 부족해?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거네요. 그럴 필요가 없다. 지금 친구들은 다르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네. 그런 세대에 살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런 시대 정신을 이해해야죠. 네. 야, 참 그렇습니다. 참 이게 네, 또 뭐 또 제 자세가 또 뭐 팔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하면 안 된다 이러시는데 알겠습니다. 네, 일도 양단님의 지적을 제가 잘 받들도록 하겠고 또 오늘 또 이 방송 끝나고 또 가셔야죠. 네, 6.25 행사를 합니다. 오늘이 또 6.25 네, 네, 날이고요. 저는 6.25 때 4번 사형장에 끌려간 사람이니까. 네. 잊을 수가 없죠. 네. 마을에 계시다가 끌려가신 거예요? 저희 부친이 의사셨는데 네. 할아버지가 병접한 주셨대요. 그래서 아버지 위로 형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 군대를 안 갔다고. 뭐 개업으로 돈 잘 벌고 계시다가 전쟁 나게 3년 전에 군대를 가셨어요. 네네. 의무관으로. 네. 네, 그래서 악질 반동문 대십으로 집안이라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이런 얘기 해도 돼요? 네, 그럼 9월 26일 날이 추석인데 네. 그날 보이는 사람은 다 죽였어요. 그날 집안에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위험하다고 어머니가 우리를 데리고 저 뒷산에 방공으로 피난가다가 잡혀가가지고 네. 벽돌 공장에 갇혔는데 사람 이렇게 엎어놓고 부삽으로 목을 콱 밟아 죽이는 걸 보면서 죽이다 다 못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네, 한 7명 살았어요. 몇백 명 중에서. 그게 6.25에 대한 기억이시네요. 그 생각할 땐 저 오줌 싸요. 요새도. 네. 그런 꿈. 오늘이 또 6.25고 하니까 이 방송 끝나는 대로 또 그 6.25 행사를 가시는데 근데 뭐라 그럴까 지금 이제 사실 정치권은 대선 주자들이 이렇게 등판하면서 누가 대통령감이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좀 마음에 좀 이렇게 드는 사람 마음속에 한 명 정도 있으세요? 뭐 제가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만 모든 공무원은 국민의 모습이고 대통령은 큰 모습입니다. 대통령 된 사람은 취임식 때 국민 앞에 큰 절을 해야 합니다. 난 큰 모습입니다 하고 오로지 국민의 공복으로서 네. 국민의 복리를 위하고 국민을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게 공무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은 세금으로 살지 않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 위에 국민의 위에 아주 뭐라 그러죠? 군림하려 그러면 절대로 안 되죠. 그게 아주 철학이 머리에서 투철에 박혀 있어야죠. 네. 나는 국민의 모습이다. 대통령은 큰 모습이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기업을 오래 하셨는데 기업인들, 그러니까 기업을 괴롭히는 정치에 대한 뭐 이런 뭐 울화 이런 건 없으세요? 그것도 많이 당했죠.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먼저 이렇게 나오진 않으시네요. 어떤 그 정치나 뭐 이런 이야기를 사회 관련 이야기를 할 때 기업들이 당하는 정치 기업도 잘못이 있어요. 네. 요새 많이 수고를 들었지만 네. 뭐 그런 얘기 하려면 굉장히 긴데 그렇죠. 제가 그 대표이사 노동쟁이 하면 현대중공업이었거든요. 네. 철을 다루기 때문에 쇠파이프 뚝 잘라서 막 박격포면 들고 경찰이 접근을 못해요. 근데 제가 대표이사 된 다음부터 제가 퇴직한 때까지 한 번도 노사분 게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 강렬한 노사분규가 노동조합이 돈 달라는 대로 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정말이죠. 다른 데보다 훨씬 그 임금 협상도 낮게 하면서도 잘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나라 다른 대기업한테 공동부를 취하자고 갔다가 참 섭섭한 것도 많이 나왔고 얄미운 것도 많이 봤죠. 어떤 기업은 그래요. 내가 너무 말하자도 알겠습니다.
가만히 기다려라. 너 거긴 조합도 없어요, 노동조합도. 소란 피우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라. 제일 협상이 잘 된 기업에 보다 5% 10%더 주겠다. 이런 기업이 있어요. 제가 찾아가서 이거는 어떤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범국가적인 문제니까 다 같이 하자. 다 같이 이거 대처하자. 그러는데 그걸 안 해요. 안 하고서 그런 자세를 취하거든요. 그러면 노사분규가 다 끝나가지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저기는 우리보다 뭐 얼마 더 주잖아. 또 파업을 해요. 네. 그런 기업이 있었고 또 그러고 무슨 여러 가지 뭐 네. 투명하지 않게 경영하는 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기업도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저는 어떤 정권 때 3번 사찰을 받았어요. 네. 한 번도 몇 년에 한 번씩 받는 건데 1년에 3번. 서울 세무서, 부산 세무서, 어디 세무서 해가지고. 그 밥도 먹이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너희 돈으로 밥 먹어라. 그러고 밥도 먹이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그냥 우리 직원 식당에서 먹으라 그랬어요. 네. 털다 아무 것도 없으니까 갔죠. 그냥 다. 뭐가 있습니까? 네? 밥만 얻어먹고 갔네요. 저래도 구속시키려고 그렇게 하다가. 네. 저는 2008년에 일전 한 번 안 받고 1원도 안 받고 경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IMF죠. IMF가 아니라 국제금융위기 네네. 온다 그래가지고서. 네. 사실 저희 회사는 현대중공업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미래 수주를 다 받아놨으니까. 네. 매년 수주를. 그래도 위기의식을 갖고서 같이 대처해야 하냐. 조합하고. 지금 회사의 후배들이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아. 제가 1, 2년만 더 있으면 세계 조선 시장을 확 뒤집어 놓을 거. 새로운 배. 그 배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어서 모두 배를 새로 줘야 할 거. 이런 게 몇 가지 기술을 개발하다가 1, 2년만 있으면 다시 현실화 됐을 겁니다. 상품화되고. 그걸 해주고서 다 지도를 해놓고 너희들 계속해서 해라 하는데 제가 나오니까 하질 못해요. 하질 못하고 전에 잘 개발돼서 팔리던 상품도 안 팔리고 흐지부지 돼버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야, 참. 아니, 제 이 컴퓨터 화면 좀 잠시 띄워주시죠. 마지막으로. 저거 이제 제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왜 저렇게 쪼그려 앉아있는 기자들하고 똑같이 쪼그려 앉으셔가지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제 평소의 철학입니다. 앉으라고 의자 가져와요. 근데 기자분들이 바닥에 앉으셨는데 제가 모자랐다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서서 하기도 해요. 정치인들은 서서 하고 네. 이제 저분들은 저렇게 앉아서도 하기도 하는데 서서 하지도 않고 같이 앉으셔가지고. 아니 저는 저분들이 기자인 줄 몰랐어요. 말씀 좀 나눌까요? 그래가지고 네. 그러자고 뭐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저희들도 기자예요. 그래가지고 그러세요? 그러면 또 앉아서 편하게 이 안정되게 얘기를 하죠. 서서 얘기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똑같이 앉아가지고 서로 마주보면서 저는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니, 뭐 이 정도면은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이번 국민의힘 토론 배틀에 참여한 이 도전기라 그럴까요? 뭐 그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전부터 아주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